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복론 알랭 행복해지는 방법.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것은 불행이 머리 위로 떨어질 때 행복하게 되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또 학파에 일임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상황이 그다지 나쁘지 않고 인생의 괴로움이 일상적인 번거로운 일인 경우에 행복하게 되는 방법이다. 첫 번째 규칙은 현재의 것이든 과거의 것이든 간에 자기의 불행을 절대로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일이다. 두통, 구토, 불쾌, 폭통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리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해도 신뢰라고 간주해야 한다. 부정이나 오산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나 젊은이 또는 어른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들은 불평이 남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비록 남들이 그런 내막 이야기를 듣고 시파하거나 위로해 주기를 원할 때에도 결국은 짜증이 나게 마련이다. 슬픔은 독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슬픔을 사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분을 북돋아 주지는 않는다.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은 가장 깊은 감정이다. 누구나 죽기보다는 살고 싶어하는 법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며 만족해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만일 저마다 죄를 앞에 놓고 불평하기보다는 장작에 불을 지핀다면 사회는 훨씬 풍요롭게 될 것이다. 이러한 규칙이 예의 바른 사회의 규칙이었다는 사실에 유의하라. 거기서는 제멋대로 떠드는 일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권태를 느꼈던 것만은 사실이다. 우리 시민계급은 교제상의 대화에서 솔직하게 말하는 방법을 되찾을 수 있다. 이것은 몹시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누가 자기의 불행을 자유롭게 떠들어도 된다는 말은 아니다. 그렇게 하면 더욱 우울한 권태에 빠져들 뿐이다. 그러므로 교제의 범위를 가정 밖으로 확장해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에서는 서로가 너무 허물없이 지내고 있으므로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불평을 늘어놓는 일이 잦기 때문이다. 만일 조금이라도 남의 마음에 들이는 생각이 있다면 아무도 그런 사소한 일을 염두에 두지는 않을 것이다. 권력을 둘러싼 책략의 즐거움은 아마도 입 밖에 내면 건드려질 많은 사소한 일들을 잊게 되는 점에 있을 것이다. 절개 업무를 꾸미는 자들은 괴로움을 맛보게 마련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음악가나 화가의 괴로움도 마찬가지로 즐거움으로 변하게 된다. 더구나 책략가들은 우선 사소한 걱정거리를 입 밖에 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 나는 지금 문제 삼고 있는 행복해지는 방법에 또 하나 짙뿌린 날씨를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로운 충고를 덧붙이고자 한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 지붕 위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지붕의 골을 따라 빗방울이 졸졸 흘러내린다. 공기는 식혀져 여과되는 것 같다. 구름은 마치 솜씨 좋게 뜯어놓은 솜과 같다. 이런 식으로 아름다움을 포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비는 농작물을 망쳐놓는다고 말하는 자도 있다. 또한 진창으로 모든 것이 더럽혀진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불밭 위에 앉는 즐거움을 비가 앗아간다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그것은 사실이다. 모두들 당연한 불평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불평하는 그 비는 집안에까지 나를 쫓아온다. 그러므로 비가 내리는 날일수록 명랑한 얼굴이 보고 싶은 것이다. 구전 날에는 얼굴만이라도 활짝 개도록 해야 한다. 행복해야 할 의무. 불행해지고 불만을 느끼는 것은 쉬운 일이다. 남이 즐겁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왕자처럼 조용히 앉아있으면 된다. 행복을 상품처럼 흥정하려고 하는 눈초리는 모든 것에 권태의 빛이 덜 비온다. 그것도 아주 당당하게.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든 선물을 경멸하는 일종의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거기서 아이들이 떡을 만드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재료로 행복을 만드는 교묘한 작용에 대한 시기와 분노를 발견하게 된다. 나는 도망친다. 나는 경험에 의해 스스로 권태에 빠져있는 자들의 기분을 바꿔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와 반대로 행복은 보기만 해도 아름답다. 어린아이보다 아름다운 것이 또 있을까? 그들은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있다. 자기를 위해 남이 놀아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물론 아이들도 환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다. 모든 것
기쁨을 거절한다는 얼굴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들은 금세 잊어버린다. 문제는 어른이다. 누구나 변함없이 환한 얼굴을 하고 있는 어른들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거기에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나도 잘 안다. 행복해진다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다. 그것은 많은 사건이나 사람에 대한 투쟁이다. 그 투쟁에서 패배할 때도 있다. 불가피한 사건이나 신출내기스트와 학자들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있다. 그러나 있는 힘껏 싸운 연우가 아니면 결코 졌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명백한 의무일 것이다. 특히 내가 굳게 믿는 것은 행복해지려고 바라지 않으면 행복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선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그럴 만한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행복해진다는 것은 타인에 대한 의무라는 사실은 아직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행복한 사람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보상이 정당하고 당연한 것이라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공기 속에서 불행과 권태와 절망 등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염된 공기를 참고 견디는 정력적인 본보기 즉 공공생활을 정화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며 또한 전사의 영광을 바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해지려고 맹세하는 것보다 더 심오한 것은 없다.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권태와 슬픔과 불행보다도 더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 있을까. 남녀를 막론하고 행복이란 여기서는 자기를 위해 획득하는 행복을 뜻하지만 가장 아름답고 기분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더 나아가서 나는 행복해지려고 굳게 다짐한 사람에게 대한 보상으로서 월계관을 줄 것을 제안하려고 생각한 일까지 있다. 저 모든 시체, 모든 폐허, 쓸데없는 낭비, 경계를 위한 공세 등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었으며 또한 행복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배관시하는 자들의 소행이기 때문이다. 어렸을 때 나는 의의가 없을 만큼 둔하고 무거운 돌덩이 같은 아이였다. 그래서 슬픔과 권태 때문에 몸이 예이고 가벼운 아이들이 내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꼬집으면서 나를 업신여겼던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주먹으로 힘껏 한 대 갈겨서 일이 끝장나곤 했었다. 오늘날에는 본능적으로 전투 준비를 느꼈을 때는 결코 그 육 같은 것은 따지지 않는다. 사람은 무사태평한 것을 시기하는 악당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평화스러운 프랑스는 평화스러운 독일과 마찬가지로 여러 개구장이들에게 놀림을 받다가 나중에는 벌컥 화를 내는 건강한 어린이와 같은 것이다. 이해와 감상. 이 프랑스 철학자는 가장 비철학적인 학자이다. 생애의 대부분을 루앙과 파리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지낸 알랭은 체계적인 이론을 꾸미는 것을 일삼지 않고 문해지 NRF의 매월 짤막한 수필을 썼다. 플라톤, 칸트, 데카르트, 콩트 등에게서 그가 배운 것은 결코 학설이 아니었으며 대상을 살피는 능력이었다. 그 풍부한 교양과 유연한 지성은 그로 하여금 추상적인 사상을 가지고 부질없는 장난을 하는 패단을 지향케 하고 정치, 경제, 문학, 교육 등 인간의 구체적 활동으로 정신을 돌리게 하였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상아탑에 갇혀서 곰팡내 나는 서적을 들추고 앉아있는 학자가 아니라 거리에 뛰어나와 생활을 맞이한 지성인이었다. 행복론은 어마어마한 철학적 저서가 아니다. 그는 구체적인 것, 일상적인 것을 소화하고 처리하는 유적인 공리공론을 배격한다. 1906년부터 1924년에 걸쳐 쓴 3편의 수필을 모아서 엮은 이 책은 우리에게 생활의 지혜를 베풀어 주려는 것이다. 물론 제1장부터 93장까지 차례차례 읽어나감으로써 알랭이 펴나가려는 행복의 이론을 따라가 보는 것이 좋겠지만 아무를 들춰보아도 우리는 귀중한 권고를 얻을 수가 있다. 가령 우월할 때는 38장의 권태라는 제목의 2, 3페이지를 버스로 삼고 초조할 때는 제70의 인내를 충고자로 맞이하는 식으로 말이다. 책상에 앉아서 읽는 것보다는 누워서 읽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른다. 긴장을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비근한 신뢰를 들어가면서 평이한 문장으로 꾸민 이 책은 일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스스로 행복의 길을 막는 긴장된 정신의 소유자를 위한 복음서이다. 알랭은 이미 1912년 자기가 고민해서 해방되었다고 하는데 그 비결은 우리에게 다정스럽게 이야기해 주려고 한다. 그는 풍부한 경험과 깊은 통찰력을 가진 친절한 의사이며 이 한 권의 책에 정신의 보건학이라는 별명을 붙여도 좋을 것이다.
알랭은 모두 자신 있는 의사와 마찬가지로 괴로워하는 환자 앞에 자기의 깊은 학식을 늘어놓지 않고 병상을 정확하게 규명하려고 한다. 즉 행복이란 무엇이냐는 식의 직공법을 취하지 않고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왜 불행하게 느끼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려는 태도를 취한다는 말이다. 이 점에 있어서 알랭은 과학적 합리주의자이다. 그는 아무리 복잡한 현상을 보더라도 그 근본적 이유를 단순한 곳에서 발견한다. 우선 제1장의 이야기가 재미있다. 울음을 거칠 줄 모르는 어린아이를 앞에 두고 이모가 별의별 가정을 다 세워본다. 성격이 틀려먹었다는 이 부친을 닮아서 그렇다느니 하면서, 그러나 마침내 어린애의 몸에서 바늘 하나를 찾아내고 이것이 모든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따라서 노여움, 슬픔, 짜증, 절망 등 그 숱한 해독적 정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철학적 설교도 필요 없고 우리의 마음속에 꽂힌 이 바늘 한 개를 가려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행복한 생활을 보장하는 제1의 요건이다. 더구나 이 바늘은 무슨 신체적 장애에서 올 때가 많은데 정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것을 모르고 한없는 고민의 누각을 쌓아 올린다. 그래서 흔히들 원인과 결과를 뒤집어 생각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고민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잠이 안 온다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알랭은 냉정하게 원인을 살필 것을 권고한다. 사실은 운동이 부족하니까 잠이 안 오고, 잠이 안 오니까 고민이 생겨 심지어 인생을 비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매일 저녁 30분의 운동이 염세주의자를 낙천주의자로 변신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다. 알랭은 자기가 몹시 싫어하는 파스칼을 예로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몸이 불편했던 파스칼은 별이 많은 것에 겁이 났다. 그런데 별들을 보고서 그가 느낀 불길한 전율은 아마도 창가에서 몸이 추웠기 때문에 왔을 것이다. 만일 건강한 시인이라면 별과 벗삼아 이야기했을지도 모른다. 제4장. 그 다음으로는 항상 활동적이어야 한다. 부질없는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난감한 처지가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알랭은 사상 자체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가이며 소인곤 거의 불선이라는 공자의 의견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가령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경우가 그렇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한가한 사람의 생각이며 다급한 일이 생기면 곧 사라져 없어진다. 아마도 싸움터야말로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가장 생각하지 않는 장소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삶을 충실히 꾸려 나갈수록 삶을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감소된다는 역설이 태어난다. 제37장. 이리하여 알랭은 집념과 고독을 부하고 행동이라는 고역 자체에서 행복을 찾기를 권고한다. 무엇보다도 자아를 캐버리는 악습을 버려야 하며 눈을 외부로 돌릴 줄 알아야 한다. 절대로 정념의 웅변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된다. 인간이 정념에 쏠리고 자의적 노력을 하지 않을 때는 종교와 숙명론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다. 비관적 태도는 기분의 문제이고 낙관주의는 주지의 소산이라는 그의 말은 생활의 복음서의 정신을 단적으로 표현해준다. 바꿔 말하면 불행해지기는 쉬우나 행복해지기는 어려운 것이며 의지와 용기와 힘으로서 구체적인 장애를 하나하나 정복해 나갈 때 행복은 곧 득이 된다는 말이다. 이와 같이 알랭은 결코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양반의 제기로서만 서민의 양식을 집대성해 놓았을 뿐이다. 재치있고 씹을수록 맛이 나는 그의 독특한 문장 속에는 생활인의 철학이 담뿍 담겨 있다. 그것은 동시에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 내일 세상이 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사람들의 꿋꿋한 낙관주의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미 세계의 명국으로 번역되어 만인의 반려가 된 이 책은 필요한 정신에 산뜻한 바람을 불어넣어주고 지친 몸에 강장제를 베풀어 주려고 한다. 알랭은 믿을 만한 의사이다. 끝.